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 성수협에서 이렇게 제가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다음에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알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또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 그거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이제 삶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모든 영적인 활동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영혼의 모든 그런 현상, 활동이 그냥 뇌 조직의 어떤 작용, 기능,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많은 분들이 또 있고 또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영혼이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영혼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자유의지는 뭐 제대로 있는 건가? 우리 자아는 뭔가? 의식은 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어떤 정체성에 관여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 기관이 이제 뇌인데요. 이 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몸의 기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뇌가 특별히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겹으로 싸서 이제 보호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 머리털이 있어가지고 쿠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두개골이 있어가지고 단단하게 싸서 또 보호를 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개골 안쪽에 보면 이 뇌 조직은 이 두부처럼 아주 소프트하거든요. 누르면 사이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뇌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또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아주 두꺼운 경질막이 있고 그 안쪽에 거미막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는 아주 얇은 연질막, 피아마트라고 그러는데 연질막이 둘러싸 있고 그걸 걷어내면 거기에 이제 이 뇌 조직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배리어로 이렇게 뇌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바깥에 두피가 있고 그다음에 두개골이 있고 두개골 물론 싸고 있는 골막이 있죠. 그다음에 그 안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개의 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한 그런 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보면 이 뇌 조직은 굉장히 우리 사람 뇌는 주름이 많고 그 다음에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가지고 많은 신경세포가 거기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뇌는 말이죠. 중추신경계와 이제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중추신경계를 보면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간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소뇌가 있죠. 그 다음에 척수. 그래서 이 브레인, 뇌하고 척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쭉 뻗어져 나가 온몸으로 이제 신경계가 이렇게 나가서 센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뇌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다시 이제 말초 조직을 컨트롤하는 그런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는 연수로부터 이제 쭉 나가기도 하고 척수로부터도 온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계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이제 하게 되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우리 몸에 다가오는 그런 자극들,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 감각을 이제 우리가
뇌로 보내게 되고, 이 뇌는 그 감각을 다 이제 통합해서 처리해서 프로세싱 해가지고 이게 어떤 것이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명령을 다시 이 말초신경계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말초신경계는 말초신경계가 조절하는 그런 부위, 건죽이면 건죽, 내분비선이면 내분비선,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몸으로 하여금 그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김경태 교수가 잘생겼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뇌는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입력이 되고 프로세싱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뇌는 그 우리 몸의 모든 행동, 기능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뇌가 용적이 한 1.2에서 1.3 킬로그램 정도, 1200cc 정도 뭐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대개 평균 우리 몸무게가 60kg로 잡으면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뇌는 우리 몸이 그 뭐랄까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사용하고 혈액량의 15%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모든 에너지의 20%를 그 이 뇌가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강의만 한 2시간 들어도 배가 출출할 거예요. 왜냐하면 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우리 몸의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이나 또는 언어나 또 사회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게 관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없으면 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은 바꿔도 김경태는 김경태가 될 수 있는데, 제 뇌를 뭐 조영길 변호사님 거로 바꾸면 저는 더 이상 김경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주는 데 있어서 깊이 관여하는 그런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신경계는 신경세포와 그다음에 교세포로 돼요. 교라는 거는 이제 글루, 그러니까 풀이라는 그런 말인데, 서로 이렇게 신경세포의 신경망을 이렇게 연결해서 유지되게끔 해주는 그런 교세포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각자 서로 시냅스라는 그 구조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 이 뇌내에서 이 뇌신경세포가 평균 한 10,000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10,000개의 시냅스로부터 정보를 받아가 처리해서 또 그 정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뇌내에는 몇 개의 시냅스가 있겠습니까? 1000억 곱하기 10,000 하니까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시냅스로 서로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복잡한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 신경세포의 그 신경망을 잘 유지하게끔 또 영양도 공급하고 구조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교세포, 그게 거의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그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시냅스의 그 구조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딱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플라스티시티, 이 자꾸 이렇게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계속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세포의 그 시냅스가 크기도 커질 수도 있고 숫자도 많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소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반 세포 수상돌기보다도 이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더 이렇게 더 커지고, 그러면 이제 정보 전달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뇌에서 프로세싱해서 그걸 의미를 이제 깨닫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 빨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뇌는 이 정보 처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거고, 들어갔는데 그 감각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막 헤매기만 하고 처리를 제대로 못 해내면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 정보 전달이 제대로 지금 효율적으로 안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뇌는 계속 쓰면 쓸수록 더 이 신경 접합, 시냅스가 더 강화되고 숫자도 많아지고 정보 전달도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죠. 안 쓰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계속 이 뇌는 이제 그 시냅스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점점 이제 퇴화되고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뇌는 계속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뇌 신경 전달에 대한 뭐 간단한 그 동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틀어볼까요? 그래서 이 뇌에 보면 주름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그러니까 거의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들이 있고, 이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은 전기적 신호와 그 다음에 이 전기적 신호가 이제 축색돌기 말단에 도착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화학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분비되어 가지고 그 다음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그 수용체가 자극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전기적 신호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이 신경과 신경의 그 연결은 시냅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이게 완전히 딱 접합이 되어 있는 게 하고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시냅스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체에는 수많은 수상돌기가 있고, 수상돌기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다양한 그런 자극들을 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주로 수상돌기, 그 다음에 세포체, 뭐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걸 다 이제 총합해가지고 최종적인 신호로 만든 다음에 이 축색 돌기를 통해서 쭉 내어보내게 되고, 그래서 그 종합된 신호의 정도, 크기, 또 길이에 따라서 그 활동 전위, 액션 포텐셜이라는 전기적 신호의 빈도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도에 따라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이 축색돌기 말단에서는 그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을 탁탁탁탁 이렇게 분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비하면 다시 이제 그 다음 신호, 신경세포의 수상돌기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고 또 전기적 신호를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그 뇌 조직의 어떤 신경 신호 전달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런 뇌 조직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정신적인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수행하지 않습니까? 또 감정도 느끼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 하고 그게 또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뭐 뇌신경 정신 뭐 분석학 쪽에서는 이게 하나인데 이 양쪽의 측면이 다르다. 안쪽에서 보면 이 뇌 조직이 그냥 하드웨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깥에서 보면 그냥 하드웨어인데 안쪽에서 보면 뭐 경험이 일어나고 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은 뇌 안쪽에서 이렇게 어떤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경험, 그거의 발현이 이제 마음이 아니냐.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볼 때 어떤 그 실질적인 그 물질, 그 조직, 그거는 이제 뇌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뇌 조직의 어떤 그런 활동 기능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상을 오래 했던 분하고 명상을 이제 막 시작했던 분하고의 그 자기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여러분들 혹시 저 명상하는데 혹시 한번 참여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부좌 틀고
눈 감고 조용히 심호흡하면서 복식호흡하면서 이렇게 땅종을 한번 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명상을 이렇게 좀 돕는 그런 건데, 동일한 그런 자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명상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굉장히 뇌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 휴식했을 때하고 명상 중일 때 보면 굉장히 달라지고 활발한데, 명상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휴식증이거나 명상을 시작했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자극이 왔는데 왜 이렇게 뇌 반응은 다르냐? 뇌 조직은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 세포 간의 연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 간의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하는 어떤 그 작용 메커니즘도 동일한데 왜 다르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수많은 뇌신경세포가 막 이렇게 서로 신경망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적 신호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뇌파로. 측정하면 뭐 다양한 파형이 나옵니다. 알파파도 나오고 베타, 뭐 게마파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런 파형들을 보고 지금 뇌가 어떤 상태다 이런 걸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다양한 뇌 조직의 어떤 활동, 활성, 작용,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의식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어떤 주체냐,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그런 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한 견해를 여러 이제 그 학자들이 뭐 얘기를 했는데, MIT 물리학과의 이제 맥스 태그마크라는 사람은 의식이란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뇌 속의 신경세포들하고 미립자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정보를 처리할 때 의식이 발생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뇌작용에 의해서 의식이 나오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교 마취과 교수 조지 마쇼는 이 마취를 시켰더니 의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취가 사라지니까 의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이 의식이라는 것은 뇌 기능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즈 펠노스,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인데 노벨상도 받았죠. 그 다음에 슈투트 하메로프, 애리조나 대학의, 이분들은 이 뇌 속에 양자 컴퓨터가 있다. 그래서 이 뇌 신경세포에 쭉 축색 돌기 안에 미세 소관들이 쭉 있는데, 그 미세 소관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뭐 컴퓨팅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 역할을 한다. 뭐 그래서 뇌 기능이 결국은 이 뇌신경세포의 구조적인 어떤 그런 기능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의식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최근에는 그 위스콘신 대학의 줄리오 토노니라는 분은 정보가 고도로 이렇게 얽힐 때 의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의식은 물질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정보가 얼마나 고도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부위들이 뇌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흩어져 있지 않고 통합이 되고 복잡하게 이렇게 묶여질 때 의식이 생성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각성하게 하는 그런 부위가 이제 뇌간에 이제 망상 활성대가 있거든요.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RS. 그다음에 그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각종 정보들이 막 우리한테 들어올 때 그 뇌에서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시상인데, 그 시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데가 뇌내 피질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뇌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마음하고 뇌의 기능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완전히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하고, 뇌 기능 자체로 인해서 마음의 모든 어떤 기능과 현상이 일어난다, 일체다, 그렇게 이제 여기는 그하고 좀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그래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이거냐 저거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느 게 맞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의식이 도대체 뭐냐? 의식은 이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이제 의식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금 강의실에 앉아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의식의 5가지 상태는 뭐냐면 내가 감각 기능, 느낌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아, 오늘 강의한 사람은 포항에서 올라온 촌사람 김경태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 뭔가를 이제 원하는 거. 아, 오늘 뭔 얘기 하는 거지? 오늘 뭐 제대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 뭐 하는 그런 열망, 욕구. 그 다음에 자유의지. 그죠? 내가 어떤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를 뭔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의지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아니면 여러분 뇌가 시켜서 여기 왔는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의식의 5가지 상태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하면, 또 깊이 생각하면 이 뇌 조직의 어떤 활성하고 나라는 자아의식, 그러니까 의식하고는 동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이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무슨 읽게 하다든지, 어떤 그림을 보게 한다든지, 무슨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자, 그렇게 하면 이 fMRI, 이 영상에서 다양한 그 뇌 부위에서 다양한 그 모양과 크기의 그 활성 정도를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여지듯이. 그런데 그게 이 기하학적, 뇌 활동의 기하학적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의식하고 동일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거짓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일어나는 뇌 반응 그 자체는 참이나 거짓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의식이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형태, 뭐 모양, 위치,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본다 할 때 어떤 태스크를 주고 할 때 그 피험자의 뇌 반응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태스크를 받았을 때 뭐를 생각하라, 뭐를 읽어보라, 뭐 이렇게 태스크 받았을 때 이 피험자의 그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바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뇌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활성화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 뇌 조직의 어떤 활성과 그 다음에 의식 그 자체는 뭔가 다르고, 그 다음에 뇌 조직 그 자체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식은 비물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의식은 비물질적이다. 그 다음에 의식에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작용이 있죠. 5가지 감각 또는 생각, 믿음, 욕구, 자유의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뇌 조직 자체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내 의식하고 그 의식을 발생하게 만드는 뇌 활동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죠? 내가 어떤 뭐 생각을 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그 뇌의 자기 공명 영상을 볼 때 그게 그대로 의식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의식마다 그런 게 부위가 달라지고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뇌의 활동에 의한 거냐, 아니면은 나에게 의식이 있고 그것에 기반한 자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한 자유의지가 형성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박모세라는 그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태어날 때 이 후두부에 뼈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뇌류에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3일 만에 수술을 했는데 손의 90%나 그다음에 대뇌의 한 70%가 다 수술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 뇌가 사라지게 되면 사실 살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기적적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매일 하던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금 성악을 전공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요, 저 프랑스 환자인데 왼쪽 다리에 불편을 느껴가지고 이상하다고 이제 의사를 찾았는데 이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뇌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보자 해서 스캔을 했더니 90%의 뇌가 손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의 IQ는 한 75 정도 되고 직장 생활했고 결혼도 했고 두 자녀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맡았던 퓨에트 박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뇌 전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 후두엽, 좌뇌, 우뇌 등 움직임, 감각, 언어, 시각, 청각, 감정, 인지 기능을 주관하는 모든 부위들이 다 이렇게 손상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뇌의 90%가 손상이 됐으면 뇌에 의해서만 의식이 존재한다면, 의식이 뇌 조직에만 완전히 의존한다면 이 사람은 90% 의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의식이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어떤 존재, 뇌의 어떤 그 양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의식이. 그래서 이거로 볼 때도 뭔가 다르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카네기 멜론 대학과 피츠버그 의대에서 PNAS에 발표한 건 논문인데요. 보면 어린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뇌의 절반을 제거한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어 구별 능력, 얼굴 인식 능력을 시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OAP, SOAP잖아요. 그다음에 SOUP는 SOUP잖아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탱크하고 택하고 이거 구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 사진을 2개 보여준 다음에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이 절반의 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어와 얼굴을 다 인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소리는 이 뇌 절반만으로도 충분히 의식적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 조직의 양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뇌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경 가소성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정보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망이 형성이 될 수 있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들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게 나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만 결혼하고 자녀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은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도 아낌없이 감수할 정도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참 베풀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뇌 조직의 어떤 화학적 또 물리적 구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내가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한 의식이 있는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무언가를 의식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건데, 이런 모든 각종 선택이 이 뇌 조직의 그 결정에 따라서 나는 그냥 이 몸이 따라서 하는 건지 수동적인지, 아니면 내가 자유의식이 있어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뇌가 반응을 하는 건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내가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이 내 자유의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나로 하여금 짜장면을 먹게끔 뇌 조직이 활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짜장을 먹는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과학 분야에서. 자, 그래서 보면 이 will이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가 이 의식적인 그런 생각을 조절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신경망의 그 활동을 조절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B는 보면 이 뇌 조직의 어떤 활성이
의지에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C 모델은 아예 그냥 자유의지란 없다. 그냥 이 뇌 조직이 작용하고 결정되어지는 대로 나는 그냥 의식하고 그대로 이제 나는 행동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결정론이 있고 양립 가능론이 있고 자유의지론이 있는데,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뇌 조직의 활성에 따라서 나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갈 뿐이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양립 가능성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더라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좀 타협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의지론은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최근에는 이 어떤 이제 타협안이 이루어지냐 하면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반대지다. 다시 말해서 이 무의식 영역에서는 어떤 직관적으로 어떤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뭐 충동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 의식의 영역, 이 자유의지에서 그거를 보고 억제하고 그다음에 조절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제안하는 어떤 선택 사항을 자유의식이 최종 승인하거나 기각하거나 뭐 그런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뇌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행동할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뭐 실험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데, 이 벤자민 리벳이라는 분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점이 이 원형을 따라서 돌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9시 방향에 점이 왔을 때 내가 눌러야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점이 돌 때 9시쯤에 방향이 왔을 때 내가 탁 눌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때의 이 뇌의 어떤 기능, 그 그러니까 전압이죠. 그 막 전압을 쭉 재보니까 이 제로 포인트가 이제 딱 누르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행동을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그 행동하는 시점 전에 벌써 이 전압이 굉장히 이렇게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준비 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뭐를 이렇게 내가 딱 결정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뇌 반응이 이미 있어져가지고 그의 결과로 나는 그냥 행동에 옮겼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전에 이제 이러한 뇌 반응의 상승, 뇌 반응에 나타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뇌 조직의 활성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실험 전에 이 피험자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이렇게 돌 때 당신이 결정해라. 이 점이 어디에 왔을 때 누를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정한 때의 시간도 너가 보고 그다음에 결정 딱 눌렀을 때 이제 그 시간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고 그걸 이제 해야지 하고 이미 생각할 때 이미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만들어졌고 그 의지 때문에 이런 준비 전이가 올라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돼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지시에 의한 의지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존 딜란 헤인스라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는 사람 뭐 비슷한 결정을 실험을 했는데 화면에 여러 가지 알파벳이 나오는데 어떤 알파벳이 나왔을 때 나는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내가 누를 것이다. 그래서 이 제로 타임에 이제 딱 버튼을 누르는 건데 한 5초 전에 누르기 5초 전에 벌써 이 뇌 활성을 측정하니까 굉장히 활성이 막 활발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주장했어요. 이 모든 우리의 행동은 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결정해서 뇌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봐도 이 제로 포인트가 이제 딱 누르는 거죠. 왼손가락으로 누르냐, 뭐 오른손가락으로 누르냐, 뭐 그런 건데 여기 이제 뇌에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보면 이
누르기 전에 이미 굉장히 뇌의 활성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이죠. 아까 그 리벳 그 연구 결과와 뭐 비슷하죠. 자,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 활성이 되느냐 해서 이 사람이 오른손가락으로 누를 것이다, 왼손가락으로 누를 것이다, 그렇게 예측도 가능했다. 그런데 그 예측 성공률이 한 60% 된다. 그런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게 50%잖아요. 50% 확률에 뭐 10% 정도 더 증가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이 존 딜러 헤인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의식보다는 한참 먼저 무의식 속에서 이미 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는 인간보다 뇌가 먼저 결정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행동 따를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제리 코엔이라는 사람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결국은 자유의지의 결과가 아니다. 선택의 자유는 없고 또 자유의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도 우리는 생화학적인 꼭두각시다. 뇌가 시킨 대로 할 뿐이다. 그 다음에 노벨상 수상자인 프란시스 크릭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즐거움, 슬픔, 뭐 기억, 야망, 개인적인 정체성, 뭐 자유의지, 뭐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뇌신경세포에서 이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세포들 속에서 일어나는 관련 분자들의 어떤 그런 조합들 그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빗 그로스는 이 자유의지는 독특한 존재, 나라는 어떤 독립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존재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식 또는 영혼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신경과학자 존 에클스도 마찬가지. 온 마음이 뇌를 도구로서 사용하지 영혼의 결정이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뇌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주체, 영혼, 이거의 존재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발언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뇌 조직의 어떤 그런 물리적 구조나 화학적인 어떤 그런 반응에 의해서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라면 이 로봇이 있는데요. 이거는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무조건 총을 쏘게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이 로봇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냐. 혹은 이 히틀러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니고 히틀러의 뇌 조직의 어떤 화학적 반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히틀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 움직이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또 다른 살아 움직이는 단백질 덩어리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고 해서 다시 죽였다고 해서 그게 뭐 무슨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뇌 기능에 의해서만 내가 자유의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의 파도바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자유의지란 없다. 뇌 신경세포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다. 또 한 그룹은 그냥 그런 데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얘기하지 않은 그룹에서 당연히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준비 전이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뇌 활성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활성이 더 높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룹이 더 행복감을 느꼈고 또 학업이나 업무가 더 우수했고 또 어떤 부정행위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는 분은 반대적인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논문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탈봇 그 신학교의 몰랜드라는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뇌의 특정한 부분이 반응한다는 것은 과학적이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분명히 막 반응하겠죠.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면. 근데 내가 기도를 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뇌냐? 아니면 뇌의 반응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냐?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뇌가 반응하는 거냐? 이런 거를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른손을 들 때 뇌의 특정한 부분이 반응을 할 텐데 내가 10번 오른손을 이렇게 들었다 냈다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것 역시 뇌의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냐? 아니면 나라는 어떤 주체, 자아가 또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뇌의 어떤 부위에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나게 하거나 어떤 뭐 반응을 하게 할 텐데 그 자극을 동일하게 줬을 때 동일한 그런 생각과 반응이 항상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뇌에 의존적이다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그 유발 하라리 아시죠? 이 친구는 영혼 없다. 이 친구는 굉장히 진화론에 아주 심취한 친구예요. 그래서 영혼이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스티븐 호킹도 영혼이 없으니까 당연히 천국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뇌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활동하는데 이게 딱 멈추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겠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존재를 이제 부인한 거죠. 영혼이 없으면 뭐 자유의지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천국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또 논문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뇌의 이 대뇌를 보면 이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이 전두엽인데,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뒤쪽에 후두엽, 옆에 척두엽인데, 이 두정엽 쪽에 어떤 영적인 반응하고 관련 있는 그런 뇌 활성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보니까 어떤 영적인 반응을 했을 때 경험을 이렇게 들었을 때 반짝이는 활동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했던 것보다도 적은 부위가 있고 A는 그 다음에 또 많은 부위가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뇌 부위가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 자, 이건 뭐냐? 이게 결국은 영적 반응을 할 때에 특정한 뇌 부위가 거기에 연결되어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뇌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위스콘신 대학의 리차드 데이비슨 교수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거나 명상에 들어가면 이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그 전두엽 피질에서 오른쪽 활동은 떨어지고 왼쪽은 올라가더라. 그런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의 미나 와이스만은 이 종교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뇌 피질이 더 두껍다. 다시 말해서 그 신경망이 더욱더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에 앤드류 뉴버그라는 그 교수는 유펜인 사람은 아예 그냥 신은 뇌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냈고 또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즈마 교수는 또 실험을 했는데 이 뇌측 전두엽 피질에 자기장 자극을 이렇게 하니까 이 피험자들이 어떤 신이나 천사나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뇌의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퍼싱어 교수는 종교적 체험은 단지 두뇌의 산물이고 두뇌 이외의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캔사스 대학의 데니엘 베슨 교수는 두뇌가 종교를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피아노가 음악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진짜 있느냐? 그래서
이 영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이 매사추세츠주의 덩컨 맥두걸이라는 분은 환자가 이렇게 죽어갈 때 이 체중을 재봤어요. 그런데 이제 딱 죽었을 때 체중이 조금 줄더라 이거예요. 한 4분의 3 온스 정도 딱 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1g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 이제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는 이제 뭐 오차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증거가 불충분하죠. 자, 그런데 영혼이 있다는 데 있어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임사 체험입니다. 이 싱어송라이터인 팜 레이놀즈가 고백을 했는데요. 1991년에 이제 뇌동맥류를 제거하는, 놔두면 이제 뇌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체온을 한 15도씨 정도로 냉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이제 이렇게 잠재웠는데, 그때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술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자신의 두개골이 절개되는 모습,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모습, 또 수술 기구들의 종류, 그다음에 뭐 세세한 집기들의 위치,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소리는 자기 육체와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수술하는 장면들을 다 지켜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책으로 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네티컷 대학의 켈링 교수는 마인드 사이트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난다, 또 눈부신 빛을 향해 간다, 또 죽은 지인을 만났다, 그 다음에 평화롭고 안락한 분위기에 둘러싸여서 그곳에 나는 머물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우리가 가졌다, 뭐 이런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임사체험. 그 다음에 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도 Life After Life, 이 생애 이후의 어떤 생, 그 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임사체험자들의 그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버드 의대에 이븐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분은 그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분도 자신이 그 뇌막염으로 인해 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한 7일간 뇌사 상태에 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생생하게 책으로 썼는데,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죠. 천국은 존재했다,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제 의사인 샘 파니아 박사는 실제로 이제 유체 이탈이 있는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심장이 딱 멈추고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된 시점인데, 그때 이제 심장이 멈추면 뇌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뇌 기능도 즉각적으로 이제 상실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 반응도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뇌 기능이 다시 생기는, 돌아왔는 그런 환자의 경우 그 실험을 했는데, 이 수술실에서 누워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높은 곳에 뭐 잡지를 놔둔다든지 뭐 다른 어떤 물체를 놔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2060명 가운데 330명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중에 9명이 사후세계를 증언했고, 그 중에 1명은 수술실에서 벌어졌던 상황, 사진이 저 위에 있더라,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는 결국은 자기 몸에서 떠나가지고 영원히 그 위에서 수술실하고 광경도 보고 저 위에 숨겨놓은 어떤 잡지나 이런 것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임사 체험자들의 그 증언들, 그런 걸 다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해서 실제로 란시스이라는 저널,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 이 저널에 논문을 실은 분이 있어요. 반 롬벨 핌이라는 분인데, 네덜란드의 10개 병동에서 심장마비 상태였다가 극적으로 구조받은 그런 3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8%가 임사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임사체험자 중에 한 30%는 어떤 터널을 지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천국을 봤고, 그 다음에 사망한 친척과 가족들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25%는 내가 죽은 후에 내 몸을 떠나가지고 어떤 빛과 소통을 했고 아주 밝은 광채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3%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을 쭉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논문에 소개를 했어요. 그 논문에 발표했어요. 과학적인 저널에.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 분명히 뇌 조직의 활성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자유의지, 그 다음에 어떤 영혼의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뇌 조직이 죽으면 그런 모든 반응도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사 체험자들은 그거와 별개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관찰된 것들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 뇌파를 측정하는 EEG가 있거든요. 이 전기적 신호를. 이게 완전히 직선을 그을 때 그게 이제 뇌내 피질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 뇌간, 뇌의 가장 아랫부분의 그 반사 뭐 빛을 비추거나 할 때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반사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뇌로 유입되는 혈액 공급이 전혀 없다. 이제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뇌사다 이렇게 이제 판정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이제 임사 체험인데, 그래서 이 임사 체험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그 경험담을 보면 내가 영혼을 만났다. 이미 죽어있던 내 가족의 영혼을 만났다. 그래서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을 가졌다. 그다음에 어떤 아주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저 빛으로 향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을 내가 경험했다. 그다음에 내가 누워 있는 그 육체를 내가 살펴보았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또 이런 것도 결국은 실험적으로 뭔가 한번 증명해보고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욕망에서 이 지모 보르지긴 교수, 미시간 대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생쥐를 이제 마취시키면서 죽어가는 것들을 쭉 이렇게 뇌파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취된 다음에 CAS 1, 2, 3, 4는 4에는 완전히 이제 죽은 상태죠. 근데 CAS4 완전히 죽기 바로 직전에 CAS3 고 스테이지에 이 갬마 그 뇌파가 굉장히 막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바로 이런 순간에 그런 식의 뭐 빛을 봤다, 뭐 터널을 통과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지 워싱턴 대의 그 라크뮤르 촤알라 교수도 실험을 했는데 이 죽음이 임박한 7명의 말기 환자 뇌 활동을 위해 측정을 했는데 이 죽음 직전에 1시간 정도부터 이제 뇌 활동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30초에서 3분 정도 굉장히 짧게 뇌 활동이 막 활발하게 되어지는 분출하는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기간 동안에 그러한 어떤 임사 체험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 뇌는 물질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뇌의 기능에 의해서 의식이나 뭐 영혼의 작용이 일어난다면 뇌가 죽으면 이제 의식도 없어지고 영혼 기능도 다 사라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유체 이탈, 임사체험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라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라질 때는 우리 이 영혼의 모든 기능이 육신에 묶여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혼의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우리 육신, 이 뇌의 어떤 인식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도구로 활용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신비한 것을 보았다, 또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또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죽었을 때는 그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영혼의 자유의지 역시 육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성수협 강의에 참여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이 육신적인 의지로 이제 명령을 내려지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져서 이제 오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뇌의 그 작용이 결국은 이 자유의지나 영혼의 어떤 그런 작용이 표출되는 그런 도구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반응, 그 다음에 어떤 시냅스의 어떤 구조, 신경망의 구조, 요 자체가 자아를 나타내고 요 자체가 영혼의 어떤 활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영혼과 육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이 있느냐, 이제 이분법이냐, 뭐 삼분법이냐, 뭐 그런 이제 저는 굳이 그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같이 막 오버랩 되기도 하고 혼돈되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랄까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여러 지금 포유류 동물들의 뇌 조직입니다. 뇌 조직인데 보면 동일하게 뇌신경망으로 되어 있고 단지 그 사이즈가 다를 뿐이고 또 신경망의 어떤 복잡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으로. 그래서 이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동물들도 동일하게 이 뇌 조직의 기능, 활성,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면 이 동물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그런 정신작용, 그 다음에 영혼의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러냐. 그래서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크면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래 하잖아요. 동물들 사회에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동물 뭐 학교가 있어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뭐 너희들이 이 숲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가르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일한 물질, 동일한 뇌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조직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어느 정도 거기에서 발현된다면 우리보다는 좀 원시적인 못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거 환경도 보면 이 침팬지나 고릴라나 보면 뭐 나무 위에 살거나 뭐 동굴에 살거나 그러잖아요. 뭐 수천만 년 동안 계속 똑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한 그런 그 초가집이나 뭐 오두막집에서 살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점점 교육을 많이 받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되고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개발되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창의성이 개발되고 지금은 막 굉장히 서울에 가면 높은 빌딩 아파트도 많잖아요. 이 주거 환경이 계속 이렇게 개선이 되고 발달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침팬지나 고릴라는 뭐 그냥 몇백만 년이 지나도 그냥 계속 똑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또 동일한 그 뇌 조직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뇌신경 정보가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물의 윤리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주변의 평판도 생각해야 되니까 뭐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그 법대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윤리가 이렇게 점차 뭐랄까 윤리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 야, 줄 서서 뭐 다람쥐 쇼를 보자 해서 줄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양계장 가서 모이 뿌리면 닭이 순서대로 와서 모이 먹고 갑니까? 그냥 와서 서로 먹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서, 윤리성, 왜 동일한 뇌 조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신경의 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를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물의 종교심이 있는 거 보셨어요? 동물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뭐 그런 그림을 내가 일부러 막 인터넷에 뒤져서 찾아와서 그런데 사실 이런 동물 없잖아요. 내가 지금 먹이가 너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어떻게 먹이를 좀 주세요. 기도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왕이 얘들아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말이야. 쫙 했을 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예배 드리는 그런 동물들 봤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존 저 깊숙한 곳이나 아프리카 어떤 오지나 이런 데 가도 그 부족에 사는
부족들도 보면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신을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독특한 어떤 종교 의식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종교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없으니까 전혀 그런 예배 의식이나 종교 의식을 가지지 않는 거죠. 왜 동일한 뇌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동물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제가 볼 때 이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기거나 뭐 따르거나 그래 따라서 범죄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뭐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구원 구속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하게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뇌라는 어떤 조직은 물질적인데 그거의 어떤 기능을 우리의 어떤 정신, 지정의 혼적인 어떤 그런 작용, 그 다음에 또 영혼의 어떤 그런 작용, 영의 작용에 이 어떤 표출되는 어떤 출구 또는 도구로 사용은 되는데, 이 육체의, 다시 말해서 이 육의 뇌 조직의 기능 자체가 정신이 되고 뭐 영혼의 반응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천국의 존재와 지옥의 존재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생기고,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같은 영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사탄과 연결되겠죠.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도 하게 되고 의지도 가지게 되고 또 뇌 신경 작용도 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겠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이 있다. 이 생명책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이름을 올렸죠. 그 이름 올린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리워드, 상급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행위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이 땅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행위책에도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정언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육체, 몸과 영혼이 다르다. 서로 구별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소개하더라도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래서 분명히 육신과 혼의 그 구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분법으로 보는 게 조금 뭐랄까 설명하기 좋지 않을까. 이분법으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는 이제 신경 조직이죠. 그거는 이제 신경끼리 서로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망을 형성하고 또 신경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그 조직, 그 몸,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은 이 물질 세계, 감각 통해서 이제 물질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를 이제 주도하는 혼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게 발현이 되는 것은 이제 이 뇌 조직을 통해서 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있는 거고,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탄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혼의 작용과 육의 작용이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이 뇌 조직의 어떤 그런 활성에 따라서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또 영적인 반응 같은 것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혼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도 없는 것이고, 단지 뇌 조직의 활성의 발현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뇌 조직의 작용과 그 다음에 영혼의 작용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볼 때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혼이 죽었을 때 가야 할 곳, 천국도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단지 살아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단백질 덩어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